수학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수이다. 약 2500년 전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로 숫자에 대한 신비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혹시 피타고라스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에서 나왔죠.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수비학은 피타고라스의 철학과 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숫자들의 의미와 상징성을 해석하고 연구해 오면서 신비로운 수비학이 탄생되었습니다. 숫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노메르스의 사고, 표현 등을 의미하고 휘라버 로고에서 나온 표현이며 숫자의 과학이라 풀이됩니다. 피타고라스 수비학은 일반적으로 저희 숫자 1부터 9까지만 활용하고요. 9를 자연의 마지막 숫자로 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는 우리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우주는 우리한테 숫자를 남겨줍니다. 수비학은 7개의 숫자로 구성된 다음에 이를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시켜 개인의 인생 목표, 생명 숫자가 밝힌 메시지를 해석하고 잠재의식과 대자연의 신비한 에너지를 결합시켜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수비학이란 언제 탄생되었고, 수비학을 누가 발견하였고, 수비학의 뜻은 무엇이고, 수비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새해 운세 중에서 창업, 투자,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년 운세 계산 방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에서는 제가 저희 생년월일로 먼저 예시를 하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희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새해 운세 따로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에서 우로 일, 월, 연도 순서로 적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첫 번째 좌에서 30일, 저는 8월 30일이라서 30을 먼저 적고 8월을 적고 연도는 새해 연도를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새해 운세를 보기 때문에 출생, 태어난 해를 적으시면 안 되시고요. 새해 연도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두 자리씩 따로 네, 양력 생일이에요. 저희 다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에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양력으로 하셔야 돼요. 음력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연도를 적으셨죠? 자, 다음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왔을 때는 따로 두 개를 분리를 하여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0이면 3 더하기 0 각기 3 해서 숫자 3이 났죠? 월은 0 더하기 8 갖기 해서 마지막에 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도에서는 2024를 이렇게 두 개씩 각각 따로 분리를 해서 두 자리씩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0 갖기 하면은 2 나오고 2 더하기 4 갖기 하면은 6이 나오겠죠? 자, 다시 마지막 한 자리 숫자가 나올 때까지 다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과 8을 더하면 11이죠. 11. 이것도 다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각각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2가 나옵니다. 네, 다시 좌에서 했으면 위에 것도 오른쪽 것도 2 더하기 6 각기 8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만 남았습니다. 2 더하기 8 각기 이 두 개를 더하고 여기 10 이것도 각각 두 개로 분리를 하여 더하기 해주시면 마지막 숫자 1 이렇게 마지막 숫자가 1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새해 운세 유년 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저 레나의 유년 운 숫자는 1번입니다. 명환님, 명환님, 정록비님 4번. 오, 2024년도에 4번.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무난한 한 해가 되겠네요. 저희 명환님은 아직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배학에서 새해 첫 달은 저희는 보통 보면은 1월 1일이 양력 새해가 1월 1일력이고 음력은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있죠. 근데 수배학에서는 새해 첫 달은 매년 10월 1일입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까지 한 해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제 2달 지났어요. 3달째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대환경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대환경은 연도로만 보는 숫자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연도로만 적어 놓은 거 있죠? 저희 2024년 대환경으로만 봤을 때 마스터수 268로 나옵니다. 한 자릿수만 말하면은요, 유년운이라고 말하고요. 세 자릿수, 이 8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위에 두 자릿수 같이 말할 때는 마스터수라고 얘기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선심, 선념, 선행도, 행운으로 가는 길이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 나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새해 운세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년 1. 아까 회원측님도 올해 2024년에 유년 1이라고 하셨어요. 유년 1이고 마스터수 281 씨앗이 해라고도 부릅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시작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기회와 도전도 같이 병행하는 한 해입니다. 올해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스스로 인정해주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9년 동안에 생길 일들과 계획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지난 시간보다 용기가 더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에 올해 기회를 잘 잡고 선택을 잘하면 앞으로 9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신다거나 연봉 상승, 창업, 새로운 직업 등이 있고 가정에는 결혼, 자녀, 이사, 차를 구매하든지 아이가 생기든지 이렇게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작을 이미는 하지만요. 올해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니까 씨앗을 땅속에 받자마자 바로 새싹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일과 다른 뭐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못했거나 결단력이 없었더라면 올해는 결단력이 생기고 어떠한 에너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는 아까 여기서 잘하면은 앞으로 9년 동안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좋은 인생이 되겠지만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 대가를 앞으로 9년 동안 메꿔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중요한 한 해이니 회원측님 화이팅 합시다. 아, 정록비님 오였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1985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저도 지금 유년 1 운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비학을 알고 지낸 지 처음에 알았을 때는 한 11년 전? 한 11년 전, 12년 전이 되고요. 그런데 배우기 시작한 거는 6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운세가
유년 4였거든요. 유년 4는 그냥 공부, 배움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저도 그때 다시 수비학을 접하게 되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 수비학을 시도를 하려다가 포기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해 2023년은 저한테 유년 9 마지막 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거의 유년 1, 9월 달쯤, 10월 되기 전에 수비학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엄청난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네, 그리고 유년 1에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자만하지 않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자신이 선택을 믿고 의견도 많이 듣기, 성과를 얻기 위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이 마스터스 281은 음, 영업 영업 고수?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엄청나게 좋은 숫자이거든요. 이 숫자는 보통 보면은 저희가 도매, 소매, 뭐, 이런 것,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을 팔면은 작은 이익은 적지만은 많이 양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들어오지만 이 마스터스 281 같은 숫자를 가지신 분들은, 금이나 부동산. 솔직히 이런 거는 부동산 집 같은 거는 매일 팔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한번 팔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번 팔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팔면은 1년을 먹고 산다. 이런 숫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유년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년 2는 마스터스 382 협력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교류, 협력입니다. 그동안 도표 내 외부에 숫자가 2가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를 빌어 마음속의 얘기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도표 내 외부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 계산 방법에서 그 연도 수를 저희가 태어난 연도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올해는 인맥과 협력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이고 많은 선택으로 인해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기 쉬우니 한 해 동안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포용과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만이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념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신을 믿고 약해지거나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남을 방어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오니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한 해입니다. 소통도 많이 하고 혼자서 하는 일보다 누군가와 같이 하는 일, 그런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했는데 대화를 많이 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잘 형성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저희 숫자에도 오행이 있어요. 수비학에서도 오행이 있거든요. 저희 마스터스 유년 2에는 마스터스 382인데요. 숫자 3과 8은 불에 속합니다. 오행에서 화에 속하고 화는 불이죠. 3은 작은 불, 8은 큰 불입니다. 그러면 이 불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엄청난 정서 조절이 힘드시겠죠? 유년 2가 되신 분은 화를 잘 참거나 이 화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욱하시거나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서적으로 화가 많은 한 해이니까 이 화를 내부로 소모하면은 겉으로 표현 안 하고 내부로 소모하면은 아마 가정에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화가 생기겠죠. 하지만 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전환을 해서 외부로 소모를 하면은 엄청난 대화를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영업 능력으로 전환을 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대학력으로 봤을 때나 유년 2도 그렇고 말로 푸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기 싫으면 잘 소통해서 안 하면 되고 굳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의하는 협력 기회를 쉽게 믿지 않기. 올해는 비록 혼자 안 하고 누군가와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해는 맞지만 그래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은 어려움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압도당하지 않기. 올해는 생각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행동에 옮기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유년 3 보겠습니다. 유년 3은 483, 마스터수 483, 새싹의 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저희 유년 1에서 새싹을 땅에 심었고, 유년 2는 영양을 주었고, 유년 3은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3번은 없죠? 네, 3번은 없네요. 올해의 키워드는 행동력입니다. 새싹이 땅을 파고 올라오면서 쥐약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고 마음가짐이 강해져야 합니다. 올해는 활기차고 바쁜 한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작은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 교만과 조급함을 나타내지 말고 꾸준히 침착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올해에는 이미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유년 3은 지속력이 강하고 바쁜 한 해이다 보니 한 해이긴 하지만 만약에 도표 내에서 숫자 5번이 없으면 하고 있는 일들이 헛수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없이 바빠. 엄청 바쁜데 마지막에 내가 뭐 때문에 바빴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잘 정하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유년 3, 5, 8, 이 해에 다가올 때는 진짜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유년 3, 5, 8이 될 때는 또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충동성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 막 이것저것 찾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절대로 저는 아마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95%, 99%는 하지 말라고 알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해는 충동적이고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하는 거죠. 느낌적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야망이 많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이 수학을 배울 때가 유년 4였는데 유년 3에서 유년 4를 넘어가는 시기고 이미 유년 3, 8, 9월 달 이쯤에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9월 10여쯤에부터 수비학을 배우기로 자연스레 그냥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비학으로 배우게 됐는데 유년 3에 창업을 했다가 망했고 아이고, 유년 5에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망하고 돈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고 유년 8에도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이런 해에 투자를 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제 두 성격이 일이거든요. 제 두 성격 일은 어떠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그런 이제 성향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한번 다시 다뤄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나비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고 또 뭐든지 인증을 직접 해봐야 돼요. 뭐든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배웠다고 해서 그대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인증을 해봐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라 뻔히 유년 3, 5, 8에 투자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 설마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내 운이 이래도 어, 친구 운이 좋으니까 친구 운 따라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3, 5, 8에 투자를 했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 3일 때는
절대 3, 5, 8을 때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용민님, 할인해요. 배우는 거는 괜찮아요. 배우는 거는 괜찮은데 투자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년4 마스터수 584 배움의 해로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수비학을 유년 4에 들어설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뿌리와 기다림입니다. 새싹도 피웠으니 이젠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게 박힐 수 있게 영양분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정해진 순서대로 하시면 되시고 큰 풍파나 고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9년 중에서 과거를 발판 삼아 뿌리를 내리는 한 해이니 만약에 올해의 직장을 바꾼다거나 창업을 하고 싶으셔도 잠시 기다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씨앗을 심고 새싹이 트는 과정을 겪었으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서 올해는 배움의 해, 충전이 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 에너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재검토하고 이제 유년 5를 다음에 유년 5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년 5 무섭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 5, 8 주의하시라고. 유년 5위는 에너지 소비가 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유년 4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막막한 느낌, 이유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과 내면을 들여다보고 선택과 계획을 잘하기입니다. 올해는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워보세요. 그리고 이 불안감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배우는 거예요. 584, 584. 지금 올해는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과 목표가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셔서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최대한 큰 변화는 없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다음에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년 5 마스터수 685 저단점이 해입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목표, 방향과 자유입니다. 올해는 변수,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지만 돌파구도 있고 좋은 일과 나쁜 일, 축복과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네, 맞아요. 24년 9월 30, 9월 달에 항상 30까지 있죠? 9월 30까지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년 10월부터는 25년도 해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2달 지났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요, 올해도. 이제 슬슬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수동적인 입장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목표 있는 모험과 흐름에 따라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올해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용기가 다시 돌아오기에 틀에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 인맥도 쌓고 교류도 하면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여러분의 귀는 바로 그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밖으로 나가시고 마음을 넓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야만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되살릴 수 있게 되어 더 넓은 시야와 인맥,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년 5위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지만 또한 하려고 하면은 약간 좀 막막한 느낌? 분명히 방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해되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감을 못 잡는 느낌? 이것을 극복하는 건 끝까지 견지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답이지만 때로는 끝까지 견디하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죠. 올해는 새로운 시작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밖으로 나아가라고는 하지만 그 똑같이 유년 사랑, 똑같이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만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한번 여행 삼아, 산책 삼아 나갔다 오세요. 아, 명화님, 구가 나오시나요? 네, 구면은 생각이 많으시겠네요, 올해. 일단, 옷 할게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답답하면은 어디 뭐 집 근처에 뭐 산이나 이런 데 한번 갔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조금 후련할 거예요. 자, 유년 5에는 변하지 않는 게 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새로운 사람과 일들이 몰려오니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모두 생깁니다. 그러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적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듣거나 자제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은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일방적인 말을 듣지 말고 여러 방면에서 확인하고 의견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자, 유년 5, 685. 아, 그리고 유년 5, 올해는, 음,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또한 올해의 안 좋은 에너지 기운들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두 번째는 답답하면 뭐 집 근처 동네 한 바퀴라 돌고 오기. 아니면 여행을 잠깐 갔다 오기. 이 두 가지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년 6. 마스터수 786 재물의 해입니다. 올해 키워드는 치유와 헌신입니다. 올해는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헌신과 봉사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한 책임감입니다. 동시에 합리적으로 부담감을 떨쳐냅니다. 올해의 수입은 큰 상승력이 있고 편재운도 있습니다. 저희 오늘에는 없네요. 유년 6을 가지신 분이 없네요. 아까 녹비님, 정록비님, 2024년에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시고 25년도에는 잘하시면 큰 재물이 들어오는 해가 되겠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편재운도 있어요. 편재운. 올해에는 인맥 관계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에 네. 인맥 관계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에 여러 방면에서 배우고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사에 참고 양보하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기도 하면 여러분들한테 뜻밖의 수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올해의 인맥운을 빌어 가족, 친구, 동반자들이 주는 힘을 한번 즐겨보시고요.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년 6은, 매 9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유년 6은 그냥 9년 동안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다 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그래서 지난 5년을 계획에 따라 움직였고 잘해왔다면 올해는 재물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하지만, 유년 6에도 들어오는 것만큼 재테크를 잘 못하시면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지만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량 계산을 해서 도표 내에 사가 없으시면 재테크에 신경을 쓰셔야 그 돈이 어느 정도 남습니다. 현재원도 있으니 부업 같은 것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서비스, 어떤 직업이든 상사와 동료, 고객, 파트너의 관계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한정된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가치 없는 일에 방해받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기. 삐님 유년 6일 때는요, 이게 마스터 수가 변해요. 다른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주변에라도 올해 유년 6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압력을 줘요.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을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을 하면은 결과는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맞다 싶으면 끝까지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년 7, 8, 마스터스 887 인맥의 해입니다. 올해 키워드는 재정비와 배움입니다.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올해는 파고들며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에도 많은 이문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빈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관심 없던 철학이나 신비한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이런 학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면 특별한 영감과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해지만 여기서 보시면 팔이 오행에서 아까 불이라고 했죠. 근데 팔이 두 개 있어요. 그것도 큰 불이에요. 큰 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는 따블이 되겠죠? 만약에 올해 감정이 화 조절을 잘 못하시면 귀인이 오다가도 귀인을 내쫓는 경향이 됩니다. 올해는 인맥이 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도와준 사람도 많지만 그에 비해 안 좋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투자에 조심을 하시고 너무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년 7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높은 곳에 있고 성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절대 과분하게 행동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을 따지지 않기, 사랑과 결혼 같은 것은 잔잔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일이든 생활이든 이것으로 파고들지 않는 것이 올해 제일 큰 숙제예요. 그리고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이거 수비학으로 이대로 따라 하면은 큰 풍파는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시작하고 언제쯤 가만히 있어야 되고 언제면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대로만 나아가면은 진짜 크게 풍파가 없어요. 근데 다들 우리가 말하는 착시 현상.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년 3, 5, 8에 분명히 이게 뭔가를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그 해면은 또 뭔가가 하게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기회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요. 또 이거를 근데 수백으로 아시게 되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와도 그런 생각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해구나 하고 침착하게 조용히 지내시면 그 고비를 넘기실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뼈저리게 느낀 해입니다. 내년 7에도 인맥, 주약 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재정비와 배움이라고 쓰긴 했지만 주약의 인맥의 해. 이 6년 7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웬만하면은 다 연락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언제 어떤 분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요. 다른 해, 다른 해까지는 뭐 상관 안 해도 되는데 6년 7에서 만나셨던 분들 무조건 여기 이 해에서 만나셨던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연락을 자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년 8, 마스터스 988 압력의 해입니다. 올해 키워드는 감사에 대한 보답, 권력, 책임과 야심입니다. 강한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쁨과 수확을 즐기시면서 조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욕심이 많은 한 해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좋았던 분들에게 제한된 한 해였고 지난 7년 동안 기초를 잘 다졌다면
이번 해에는 분명 많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좋든 나쁘든 적당히 끝내야 하고 인과응보 요소가 있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자신의 운에 도움이 됩니다. 바쁜 한 해이고 책임과 의무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팔은 책임감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고 압력이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 다시 팔을 그려서 마지막에 돌아오는 숫자와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만큼 내가 씨앗을 어떻게 뿌렸으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시작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좋은 성과가 오겠지만 내가 시작을 나쁜 마음으로 했으면 그 대가는 똑같이 나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 올해도 스트레스도 많고, 욕심도 많고, 기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진짜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 인과응보에 대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아까 8번 있었다. 아, 영민님 8번.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제 성향 숫자에 8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고 살면 안 돼요. 한 해뿐만 아니라 저는 한평생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같이 화이팅입니다. 네, 정서적으로 대폭발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해니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욕심내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수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가끔씩 내부 소모가 많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숫자 3은 작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면은 그냥 바로 확 내고 마는데 숫자 8은 큰 불이다 보니까 잠잠해졌다가 확 치솟거든요. 그 잠잠하는 동안은 내부로 삼키겠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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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그러다 터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년 9 볼게요. 마스터수 189 성공의 해입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반성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 성공, 원만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반성과 후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 휴양, 휴식 등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관건은 틀린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은 접어두고 자신의 다음 길을 정확히 생각하고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은 아주 많습니다. 불쾌하게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감정 문제도 어찌하면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해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년 9, 마지막 드디어 유년 9로 왔는데요. 원래 유년 9는 원만, 휴식, 성과,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유년 9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유년 9는 쉴 수 없는 한 해로 많은 경험과 많은 걱정들도 생길 것이고, 기회도 많다 보니,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올해 유년 9는 원만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의 한 해로 보시면 됩니다. 음, 저희 주의해야 할 점은 성급하게 창업, 투자 등 새로운 결정을 하고 싶다면 잠시 멈추고 심사숙고하면서 조급해 하지 마시라고 충고드립니다. 올해는 판단 착오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지 인합이 맞는 유년 1에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니까 지금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막 너무 많은 변수들이 일어났고요. 어, 그래서 저기 센터도 미아에서 방배로 이사를 했고, 지난주에 집도 방배로 이사를 했고, 변수가 막 몰아치듯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8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변수가 많네요. 이제는 더 변수가 없겠죠? 예, 이제는 다 막 일어날 일이 다 막 좀 난리 나듯이 이런 무슨 전쟁 치른 것처럼 뭐가 막 이렇게 덮치듯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거는 뭐 내 손을 떠나서 일어난 일들이라서 그거 어쨌든 통과하느라고 엄청 고달팠어요. 다 지나갔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제는 2024년 9월, 8월, 9월까지 그냥 지금 이대로만 더 이상 큰 변수 없게끔 이대로만 유지해 나가시면은 제일 좋거든요. 아마 유년 8도 같이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유년 8에도 방금 보시다시피 988 이때도 그렇게 올해는 솔직히 2024년에는 쉬운 한 해가 아니에요. 뭔가 다들 삶에 대한 압력이 많고 뭔가 변수가 많고 그런 해다 보니까 어, 진짜 2024년 한 해는 잘 지내셔야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유년의 흐름대로 살아가야만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하지 말아야 할 때에 나는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해가 다가오고 이것처럼 예를 들면 나의 맞는 옷을 입어야 움직이는 것도 편하지. 근데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잖아요. 똑같이 유년 1부터 유년 3까지는 그냥 씨앗을 뿌리고 바쁜 애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유년 4와 유년 5는 조용히 충전하는 한 해로 보시면 되세요. 그냥 그때는 조용히 계시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고 아니면 그냥 집에서 가만히 휴식 취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유년 6과 7은 지난 5년 동안 성과를 지난 5년 동안에 했던 거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해로 보시면 되시고요. 유년 8과 9는 원래 유년 9가 마지막 해이지만은 근데 마지막 해이지만 또 그 다음 9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좀 더 바쁜 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년 8과 9는 일단은 침착해지고 휴식 취하면서 다시 앞으로 9년을 위해 목표와 계획을 행해야만 하는 한 해이니 이 순서대로 가시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번거로움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이틀 동안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많이 알려드리고 쉽게 알려드리고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수비학으로 유년운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나라는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도 그에 맞는 해의 운을 알아야만이 잘 이용하여 선택을 할 때 실수를 안 하고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하시거나 회사에서 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더욱더 유년 운세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 성향은 알지만 팀을 이끌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다 보니 언제 밀어붙여야 하고 언제 뒤로 물러나야 할지 모릅니다. 저처럼 제가 유년 5일 때 유년 5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나는 유년 5라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운이긴 하지만 그때 친구는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거를 해서.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운에 맡기면 내 운도 친구 운에 맡기면 되겠지 했지만은 그 전체적인 대환경 해에 그 운이 저랑 제 친구 운을 먹어버렸어요. 저는 뭐 어차피 안 되는 운이었고 제 친구 잘 나가던 그 운도 아예 완전히 다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건 미신도 아니고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운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유는 운으로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을 알아가야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2024년 한 해는 말만 잘하면 돈이 들어가요. 파리셨던 분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업 고수, 판매 고수의 끝판왕, 그리고 고객과 재물은 어디든 있다. 어, 내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여기 이 한 동네보다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추천드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온라인처럼 제가 서울에 있지만 뭐 대구에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어디 부산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것처럼 고객과 재물은 널리 있으니까 많이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앞으로 20년은 미, 가치관, 가상적인 거, 그리고 식당, 뭐 이렇게 뭐 음식, 그러니까 불로 할 수 있는 거, 불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가치관 같은 거는 뭐 교육, 상담, 뭐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거, 건강에 관한 거, 보험, 이런 것도 다 가치관이죠. 이런 직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원상복귀 상태로 계시고 감정 조절을 잘하길 바랍니다. 이 감정 조절이 제일 힘들긴 한데요. 무슨 일이든 안 될 때는 이 원인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전문성을 뛰어나거나 확실한 정보통을 가지지 않으면 투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새해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